한수진은 26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벌써 2년째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근처 동네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수진이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수진이가 저녁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늦었구나. 많이 피곤하지?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어요. 네, 오늘은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발바닥이 불날 것 같았답니다. 수진이는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죠. 매일 점심부터 저녁 마감까지 수진이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일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지만 지금은 그저 서빙하는 아가씨일 뿐이죠. 가끔 단골 손님들이 대학교도 나왔다면서 왜 여기서 일해? 하고 물으면 수진이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졸이 뭐 어때서요? 요즘은 대학 나온 사람이 넘쳐난다잖아요.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늘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곧 좋은 곳에서 너의 진가를 알아볼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에 수진이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내일도 또 일해야 하니 수진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수진이는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가게는 마감 준비로 분주했어요. 야, 수진. 테이블 정리하고 바닥 좀 닦아. 박 사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직원들에게 반말과 함께 명령조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죠. 네, 사장님. 금방 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앞 가로등 아래에서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계셨죠. 얼굴은 추위에 붉게 상기되었고 두 손은 입김을 불어 녹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추운데 어디서 주무실까? 뭐라도 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주방에는 오늘 마지막으로 끓인 국밥이 남아 있었죠. 저기, 사장님은 안 계신가? 수진이는 주변을 살폈어요. 박 사장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포장 용기에 담았어요. 따끈한 국물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밑반찬도 몇 가지 함께 넣었죠. 잠깐만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 다가가자 그분은 놀란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녁에 남은 건데 어차피 버릴 거니까 드셔도 됩니다. 수진이는 포장 용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 일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이 식당 밖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야, 이 바보야. 박 사장이 감시 카메라 화면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 내 물건을 훔쳐서 거지한테 나눠주는 거냐? 사장님, 그건 버릴 음식이었고.
수진이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 사장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뻘일 음식? 누가 그렇게 정했어?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내가 여기서 무료 급식소 한다고 했어? 박 사장은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저. 수진이의 말은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월급도 깎을 거니까 각오해. 내 재산을 도둑질한 대가를 치러야지. 박 사장은 침을 튀기며 고함쳤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사장의 악명은 동네에 자자했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의 포악함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국 일자리마저 잃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수진이는 추운 겨울날 빈손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한창 일할 시간이었죠.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더니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잘렸어요. 해고됐어.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추위에 떨던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넨 일, 그리고 오늘 아침 박 사장에게 해고당한 일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뻘일 음식이었는데. 수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래, 울어도 돼. 다 쏟아내렴.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다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올린 SNS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취업 축하 소식, 회사 생활 자랑, 해외 출장 이야기. 모두가 자신만 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이력서를 정리했습니다. 2번의 취업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었죠. 수진아, 여기 좋은 공고가 있네. 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중견기업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래. 한번 지원해 볼래? 또 떨어지면 어쩌지?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면접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면접 보러 갈게요. 수진이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네. 자신감을 가져. 내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야.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죠.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수진이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선 수진이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안내받은 대로 면접 대기실로 향했죠. 진심을 다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된 표정이었죠. 수진이도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준비해온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수진님, 이번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진이는 면접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테이블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 씨,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중앙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 앉으며 면접관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앉아 있는 면접관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날 밤 만났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순간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김이사라는 명찰을 단 모습이었죠. 김이사는 수진이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지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이 이 회사 이사님이셨다고? 수진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면접이 시작되었으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한수진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의 면접관이 말했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수진입니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면접은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공 관련 질문, 회사에 지원한 이유, 앞으로의 목표 등 형식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죠. 수진이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오른쪽 김이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김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이사는 수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수진 씨,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질문에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무난한 답변을 할까? 수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진심을 담아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큰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이죠. 김이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평범한 답변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이사만은 무언가 더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김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마치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추운 겨울밤, 한 노숙자 할아버지께 따뜻한 국밥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로 제 일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면접실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중앙과 왼쪽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국밥 한 그릇을 주신 분이 있었지요. 김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면접실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김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중앙의 여성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김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개인적인 이유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회사 일을 내려놓고 세상의 밑바닥을 직접 보고 싶었죠. 그때 이 지원자가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런 대기업의 이사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국밥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이 상황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여성 면접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왼쪽 면접관은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한수진 씨,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는 수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의 작은 친절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됐니? 면접은 잘 봤어? 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수진이는 오늘 있었던 놀라운 일을 어머니께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국밥을 드렸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그 회사의 김이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면접 중에 자신을 알아보고 그날 밤의 일을 언급했다는 것까지.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세상은 정말 좁구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그래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안 되겠지. 나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수진아,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 그리고 그 김이사님도 내 진심을 알아봤잖니?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경력도 없고 대학도 그냥 지방대 나왔고. 수진이는 여전히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죠.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씨, 내 성실함, 그리고 내 진심.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수진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하신가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네, 정말인가요? 제가 합격했다고요? 네, 어제 면접관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김 이사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정말? 수진아, 축하해. 어머니와 수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 동안 수진이는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정장도 새로 구입하고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정장 차림의 김 이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씨, 환영합니다. 김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가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도운 당신의 진심을 우리 회사가 놓쳐선 안 되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마음씨, 그 진심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만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김 이사의 말에 수진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었죠. 50명가량의 신입사원들과 함께 큰 연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연수를 담당할 교육팀 과장 박지원입니다. 앞에 선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수는 회사의 역사와 비전,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것이 많아 열심히 메모하며 교육에 집중했어요. 세 번째 날, 특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였죠. 강의실에 김 이사가 들어오자 모든 신입사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김 이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진심과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요. 스크린에 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추운 겨울밤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회사의 이사였다는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쳤고 그것이 연쇄 반응처럼 퍼져 마침내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수진 씨, 일어나 볼까요?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한수진 씨처럼요. 김 이사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수진이를 해고했던 음식점 박사장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해고한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지금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그 애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네, 사장님. 김 이사님이 직접 발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친절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박 사장은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 이사의 믿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차가웠던 겨울바람은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회사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업무에도 능숙해져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진이는 회사 앞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노인 두 분이 메뉴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엇을 드시려고요? 수진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메뉴가 다 비싸네. 우리는 그냥 저렴한 걸로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을까 하는데.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맛있는 국밥 드세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수진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고 했죠. 두 분 모두 이제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국밥집 사장님이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가 참 보기 좋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모습 보기 드물어요. 그 말을 들은 옆 테이블의 한 여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지역신문사의 기자 이민주입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기자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선행의 연쇄작용 마이너스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김 이사는 수진이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수진 씨, 또 좋은 일을 했네요. 아, 그냥 별것 아닌 일인데.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수진 씨가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김 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출근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국밥집에는 어르신 무료 국밥 제공,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의 작은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수진이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가씨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요.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세상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퇴근 후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씨가 내 진짜 가치란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그릇의 국밥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지만 사실 그건 그저 자신이 언제나 해오던 일이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끓인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수진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멜로디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큰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친절과 진심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세상. 수진이는 그렇게 믿으며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